자, 우리가 이렇게 거리의 합의 최소값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겨. 우리가 이렇게 어떤 직선 위에 점 P가 있어. 이게 어딘가에.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여기 B라는 점이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 어딘가에 P라는 점이 있어가지고 요 AP 길이와 BP 길이 요놈의 최소값을 구해볼래? 이런 형태죠. 거리의 합의 최소값.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이제 P가 놓여져 있는 거야. 직선 위에 어딘가에 P가 놓여져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AP 길이와 BP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뭐 A라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이 있어. 여기가 A의 집이고 여기가 B의 집이야. 그러는데 A가 전화를 한 거야 B한테. 자기 집에 오라고. 여기 근데 이제 자기 집에 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여기에 어딘가에 이제 편의점이 있는 게 빼곡히 여기에 편의점이 쑥 이렇게 편의점이 있는데 편의점에 들려가지고 사오래. 과자를 사와가지고 빨리 오래. 그럼 얘가 고민을 하겠죠. 내가 어떤 편의점을 들려서 여기를 가야지 제일 빨리 갈 수 있을까. 그러면 그만큼 거리가 짧아야 될 거 아니야. 최단 거리로. 그러면 내가 요 편의점을 거쳐서 갈까? 아니면 뭐 요 편의점에 있는 데를 가서 이렇게 사가지고 A한테 갈까?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할 거야. 그쵸? 뭐 아니면 뭐 요 편의점에 있는 데를 가서 과자를 산 다음에 A한테 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편의점을 들려서 가야지 제일 빠를까? 이걸 이제 고민을 하게 될 건데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할 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거요. 요 A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은 없어. A라는 점을 이렇게 대칭해 볼게. 그러면 요게 이제 수직이등분선이 돼야 되니까 요 길이와 요건 수직이고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아지는 부분의 A'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연결을 해 보면 지금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합동이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를 똑같이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내가 요 편의점을 거쳐서 A한테 갈 건데 내가 요 편의점을 거쳐서 A'을 가는 것은 어차피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내가 이렇게 그어주게 되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을 합동이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는 어차피 같아지니까 내가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가나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가나 똑같을 거야. 요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이렇게 갈 건데 이렇게 이어봤을 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도 합동이니까 결국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져서 이렇게 가는 거나 이렇게 가는 거나 같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요 AP, BP 더한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요 AP는 A'P랑 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요거를 A'P 더하기 BP 길이의 합의 최소를 생각해도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A'에서 P A'P BP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A'P BP A'P BP 이렇게 내가 요쪽으로 거리의 합을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소리야. 그럼 내가 P가 여기 있으면 요렇게 둘이 더하겠다라는 거고 P가 여기 있으면 요렇게 둘이 P가 여기 있으면 요렇게 둘이 더할 건데 내가 거리의 합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꺾여서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일직선상으로 만드는 게 좀 더 짧아질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쭉 이었을 때 요 편의점을 가야지
요 편의점을 가야지 이렇게 A 프라임 P, B, P 거리의 합을 계산한 게 제일 짧게 나오겠구나. 뭐 삼각형을 생각해도 되겠죠. 이렇게 삼각형 생각하면 요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 길이의 합보다 작게 될 거니까. 그래서 요 초록색 길이를 구하는 게 가장 짧게 나올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서 우리 요 최소값을 구하라는 것은 결국 A 프라임 B 요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 거리의 합의 최소 포인트는 하나를 대칭 이동한 다음에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요 점P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요 최단 거리를 만들 수 있는 포인트라는 소리가 되겠죠. 요 P를 구하기도 하죠. 요 P를 구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요 점과 요 점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고 요 직선하고 교점을 구하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 야, 그림 그려져 있는 거를 풀까? 이렇게. A가 2,3이 되고요. B가 마이너스 3,1이 이렇게 돼서 C는 X축 위에 있고 D는 Y축은 X라는 직선 위에 있대. 요 길이 세 개 더한 거에 최소값을 구할 건데 일직선상으로 만드는데 포인트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요 A라는 점을 대칭 이동 시킬 거야. 요 Y는 X라는 직선 위에 D가 있으니까 요걸 넘겨. 그래서 여기를 A 프라임. Y는 X라는 직선에 넘겼으니까 우리는 여기가 3,2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넘기면 요 길이와 요 길이 같아지는 거니까 요거를 그냥 A 프라임 D로 생각해도 상관이 없겠죠.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죠. AD와 A 프라임 D는 같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그 다음에 요거 X축 위에 있으니까 요거 하나는 X축으로 넘겨. 요렇게. 그러면 요 길이와 요 길이도 같아지겠지? 여기는 X축으로 넘겼으니까 B'이라고 할 거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요거 BC의 길이나 B'C의 길이나 똑같아서 요거를 B'C 이렇게 라고 두면 우리는 요 길이 요 세 개를 더한 거에 최소값을 구하게 되겠죠. 그럼 포인트는 요거를 어떻게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만들어지는데 C는 요 X축 위에 요 D는 요 Y는 X라는 직선 요 부분에 딱 위치하면 되겠구나. 그럼 요 길이를 더하라는 거죠. 요게 B'C 요거 요게 CD 요게 A'D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 세 개를 더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결국 요 파란색 선분의 길이는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니까 요 세 개 더한 거의 최소값은 결국 A 프라임, B 프라임 선분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래서 루트 X 좌표 차이 제곱, Y 좌표 차이의 제곱을 해서 45?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구나. 됐죠? 넘겨? 오케이. 요것도 마찬가지겠죠? 요거 X축 위에 있으니까 요거 X축으로 넘겨서. 그 다음에 요거는 Y는 X 위에 있으니까 요거는 요거로 넘겨서. 원 위에 있는 점이거든, 요거. A가. 그리고 D는 원 위에 있는 점. 그니까 요거 앞에서 요런 거 있었죠? 이렇게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아이고 씨
요 반지름 플러스 요쪽 반지름 플러스 해주면 요 원과 요 원에서 최소값이구나. 그럼 요 점과 요 점에서 요 길이를 구해야 되죠. 그럼 요 길이에서 요 길이 빼고 이렇게 반지름 두 개 빼고. 그러니까 지금 요거 중심이 중요한겨. 이거 대칭 이동 시켜주고, 요거 대칭 이동 시켜주고, 요 점과 요 점의 중심을 쭉 일직선상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요 점 P가 요 X축 위에, 요 점 Q는 요 직선 위에. 그래서 요 길이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빼고 요쪽에서도 반지름을 빼내면 요 최소를 구해줄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원 위에 있는 점에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서 풀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계산 안 할게. 할 수 있을 것 같지. 요거나 할게. 최고차의 개수가 1인 fx가 있고, 요거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것을 gx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fx랑 gx가 만나는 교점이 알파와 베타. 베타가 더 크고, h는 요 알파와 베타가 이제 교점인데, 거기에서 이 바깥쪽 부분은 f, 그 사이에서는 g라는 함수를 가지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f가 교점이 생겨야 되니까 f가 이렇게 그려볼까? 이렇게. f를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서 이렇게 그려져야 될까요? 이렇게 안쪽에 있으면 안쪽에서 떨어지는 건가? 이게?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나? 대충? 대충 이렇게 그려진다고 쳐. 요거에 대해 원점 대칭이니까 이거 좀 더 빼야 되나? 그렇지? 요거를 알파, 요 교점이니까 여기를 이제 베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쵸? 그러면 요 알파와 베타 바깥쪽에서는 F를 따라가라고 했으니까 요거 요렇게 그 사이에서는 G를 따라가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게 되겠죠? 뭐 요런 식의 그림이구나. 요렇게. 근데 요 그림이 안 된다. 요게 지금 초록색이 H의 그림인데 H 베타잖아. 베타를 대입한 함수값. 그러면 지금 요 그래프가 H고 요 베타를 대입한 함수값이 여기가 H 베타라는 거니까 여기서 만날 수 있는 X 값은 요거 하나 말고는 안 나오지. 근이 교점이 3개 나와야 된다라는 소리잖아, H랑. 그럼 오히려 우리는 요쪽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요 알파라는 부분은 여기가 H 알파거든? 그럼 H 알파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교점이 하나, 둘, 3개가 생기지? 그러면 지금 얘를 어떻게, 좌우를 대칭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치? 좌우를 대칭시켜야 요거 베타가 무조건 오른쪽이고 왼쪽이 알파잖아. 근데 알파랑 베타를 바꿔줘야 되니까
요거를 반대쪽으로 그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그리면 요런 형태로 F를 요 점을 여기다 뜨지 말고 요쪽으로 요렇게 그려볼까? 요렇게? 그림을 그리겠어. 이렇게? 아, 좀 넓게 못 그리나? 이렇게. 여기 대칭이니까 여기 정도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면 될까? 그 여기가 교점 알파, 여기가 교점 베타. 됐지? 여기가 y는 fx, 요 위로 볼록이 y는 gx. 이렇게. 그러면 알파, 베타, 요 바깥쪽 부분은 f를 가지고 요렇게, 요 사이에서는 g를 가지고 요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림을 요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겨.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베타, 여기를 만나는지는 몰라. 대충 그린 거니까. 여기가 H 베타가 되는 부분이잖아. 베타를 대입했으니까. 그러면 H 베타를 가질 수 있는 X 값은 총 요렇게 3개가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총 3개. 요렇게. 근데 요 3개를 다 더하면 요가 이렇게 3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돼야 된대. 그리고 hx에서 요 hx 초록색에서 y의 좌표가 음수인 점의 개수는 18개다. 음의 정수인 개수. 지금 초록색에서 요거만 x축 아래로 내려왔잖아. 그러면 지금 음의 정수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 되는 거 2개, 마이너스 2 되는 거 2개, 이런 식으로 세가리겠다라는 소리죠. 그럼 15개가 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8이라는 소리일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8. 그럼 여기는 8이겠네? 아, 여기가 아니다. 여기가 대칭이니까. 여기가 8이네, 여기가. 이렇게. 된겨? 식을 세워볼게. 이거 필요 없죠, 이거. fx를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고 적을게. 최고차이 개수가 1이니까. 그럼 얘를 원점 대칭했으면 얘가 y는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인데 요걸 원점 대칭했으니까 y 대신 마이너스 y, 요 x 대신 마이너스 x를 요렇게 대입을 하면 원점 대칭인 식이 되는 거고,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서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B 이렇게 적히겠다. 요게 G라는 소리겠죠. G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맞지? 마이너스 B다 이렇게. 여기가 꼭지점의 x좌표인 마이너스 2분의 a지. 그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을 거 아니야. 그 요 길이가 베타 더하기 2분의 a니까 여기도 베타 더하기 2분의 a 이렇게 할까? 요거랑 요거의 중간에 얘가 있어야 되지. 그럼 마이너스 뭐가 돼야 되는겨? 베타 더하기 4분의 a면 되나? 마이너스 4분의 a? 아니지 아니지. 이렇게 되면 될까? 이렇게?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요거 되지? 응. 응. 여기 잡아줄게. 여기는 요 gx의 축이니까 2분의 a인가요? 2분의 a? 그럼 지금 요 길이와 요 길이 같아져야 되지? 그럼 중간에 얘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2a라고 하면 될까? 아니지. a 맞지? 이렇게. 그러면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이게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 요 세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a. 베타. 요거 세 개를 더한 게 마이너스 4. 그럼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고, 마이너스 베타가 마이너스 4, 베타가 4가 될까? 이렇게? 여기가 4네. 요거는 뭐야, 그럼? 마이너스 4,8이 될까요? 원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됐지? 요거를 여기다 대입할게. 요거 F가 다 가지고 있는 점이죠? 그래서 이 두 점을 대입을 할게, F에다가. 이거 지워도 되지? 자, 먼저 4,8 하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16 더하기 4a 더하기 b는 8. 그 다음에 요거 대입해주면 16 마이너스 4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둘이 더해주면 32 더하기 2b가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16. 그럼 a는 이렇게. 됐죠? 맞지? a가 2, 8 마이너스 16 없어지고. 됐지? 그럼 fx 완성된겨? fx가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6. g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6 이렇게. 쌤, 왜? 아까 베타를 4로 구했잖아요. 근데 저기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a가 원점이 아니에요? 요거? 네. 요거는 내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여기는 아니라 그랬잖아. y축, y절편이. 된 거야? 내가 잘못 그려서 그래요. 그림을 처음에 어떻게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그럼 H2 2 아, 그 2는 어디 있는겨? 여기가 뭐요? 베타가 4네, 그치? 그러면 H2는 여기 G에다가 대입하라는 소리지? H2는 G, H5 H5는 여기가 4니까 5는 여기 요거 F에다 대입하라는 소리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2 대입해주면 16 여기다가 5 대입하면 35 35 25 19 35 이렇게 나오는 건가? 맞아? 이렇게. 아, 됐어? 이렇게. 어렵다. 됐죠? 오케이. 넘어갈게. 뭐 앞에 비슷한 거 생각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그치? 요 대칭 이동 시키면 되고, 갖다 붙이면 되고. 집합. 집합은 우리가 모임이야, 모임. 어떤 대상을 대한 모임인데, 중요한 거는 그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질 수 있는 거. 재밌는 유튜브 채널의 모임, 이렇게. 재밌다라는 건 사람마다 이제 기준이 모호하잖아, 그치?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 구독자가 200만 이상이다 하면 딱 200만 이상인 거 딱 골라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대상이 분명하다. 아름답다. 안 되죠? 우리 반에서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 안 되겠지. 키가 크다라는 기준이 다르니까. 우리 반에서 가장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 가장 큰 학생이라고 하면 딱 있잖아. 그럼 얘는 집합이 될 수 있다라는 소리죠. 대상이 분명하니까. 모임이라고 여러 개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대상이 분명해져야 되는 게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사의 약수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1, 2, 4 그 대상이 분명하죠. 사의 약수들. 그러면 이렇게 사의 약수들의 모임은 우리가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 집합은 이름을 붙여줄 때 이제 대문자 알파벳을 쓴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요 모임의 이름을 집합 A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놈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요 1, 2, 4라는 놈 때문이었죠. 요 1, 2, 4라는 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원소, 이 집합의 원소이다. 이런 말을 사용을 해.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1은 집합 A의 원소이다. 2도 집합 A의 원소이다. 이런 말 사용해 줄 수 있게 되겠죠. 3은 집합 A에 들어가 있지 않지. 그래서 원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고, 우리가 이제 기호를 쓰고 싶은 거야. 원소 여기 적혀져 있네. 얘는 친절한 책이네. 첫 글자가 2죠. 그래서 요 2를 이용해 가지고 요 첫 글자 2 요 놈을 원소를 뜻하는 기호로 사용하겠다라는 겨. 그래서 1은 집합 A의 원소이다. 요거를 기호로 어떻게 할 거냐면 1 A 원소이다라는 것으로 여기 2를 중간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라는 겨. 이렇게 적으면 안 돼. 집합적으로 입 벌리고 있어야 돼. 집합적으로. 이렇게는 잘못된 표현. 그래서 2도 A의 원소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3은 A의 원소가 아닌데, 우리가 이거 쓰는 것처럼 같다? 같지 않다. 이렇게 쓰는 것처럼
원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된다라는 거겠죠. 근데 대상들 모일 때 가장 큰 학생들의 모이는 건 모임이 아니죠. 그러니까 요거는 상관이 없어. A 1 이렇게 적는 건 상관이 없는지 틀린 말은 아닌데 좀 어색하지. 틀린 말은 아니야. 이렇게만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모임이니까 딱 어떤 그룹이잖아, 그치? 접시에 담듯이 그 접시를 생각해주면 되는데, 집합 A의 원소가 지금 1, 2, 4죠? 그거를 이제 중괄호로, 중괄호가 아니면 틀린겨? 원소를 적어주고, 그 원소 사이사이마다 이렇게 콤마를 찍어주면 돼, 이렇게. 콤마 안 찍으면 틀려요. 이거 콤마 지금 12라고 보면 어떡해? 그치? 그래서 원소가 지금 3개 들어가 있는겨? 그거 잘 체크해놔야 돼. 나중에 막 이렇게 생긴 게 있어.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있어. 그 우리는 원소가 몇 개니 그러면 요게 기준이야. 가장 테두리. 요 콤마를 가지고 원소를 구별해 준다라고 보면 돼. 이렇게. 그래서 4개. 그래서 요 집합 안에 요 집합의 모양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집합을 해야 될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요거 얘 원소를 하나하나 다 그냥 나열해서 적어 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 주는 것을 원소를 나열해서 적었다. 원소 나열법. 그 다음에는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집합이니까 중괄호로 쓰는 건 당연한 거고. 벽을 하나 쳐. 이렇게 짝대기. 원소는 이제 소문자로 적거든, 영어로. 그래서 문자는 상관이 없어. 자기가 쓰고 싶은 거. 뭐 A나 X나 뭐 집합의 이름이 X, 뭐 A니까 뭐 A가 더 편하면 소문자 A로 적어주면 되고요. 그럼 우리는 요 A라는 놈을 집합에 모았다라는 거고, 요 짝대기 옆에 요 A에 대한 설명을 적으라는 소리야. A에 대한 조건, 성질, 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적으라는 소리죠. 그럼 1, 2, 4는 조금 전에 누구였어? 특징이 4의 약수였죠. 그래서 요 옆에다가 A에 대한 설명을, A는 4의 약수이다, 이렇게 설명을 적어주는 방법. 요게 우린 조건제시법. 답을 적을 때 원소 나열법 쓰기. 그거는 시키지 않는 이상 상관없지. 근데 기후 섞어 적어도 돼요. 기후가 뭐지? 그 다음에 이제 그림. 접시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접시, 동그라미를 많이 써. 네모를 써도 상관없고. 여기에다가 이제 집합의 이름을 적고, 이렇게 접시 그림을 그려주는 거. 요 안에다가 요 원소를 적어주면 돼. 그래서 1, 2, 4. 여기다 콤마 쓰면 틀린겨. 콤마를 쓰지 말아야 되고, 그냥 중구난방으로 그냥 1, 2, 4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주는 것을 벤다이어그램. 이렇게. 뭐 1, 2, 4, 뭐 원소나열법에서도 1, 2, 4로 적던, 뭐 4, 1, 2 적던 상관없는 거. 근데 우리가 그냥 순서대로 적은 게 이쁜 거. 원소가 중복되면 한 번만 적는 거. 중복되는 원소는 다시 안 적어. 집합 안에서 표시할 때. 100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있어. 그럼 집합이죠. 그럼 얘를 원소나열법으로 적으면 1부터 100까지 다 적을 수 없잖아. 그치? 그럴 때에는 우리가 말줄임표처럼 그냥 이렇게 땡땡땡 점 3개로 100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라는 거. 야, 자연수. 야, 자연수 모임이라고 해봐. 그럼 자연수가 다 적힐 수가 없죠? 끝도 없으니까. 그럼 이런 것들은 그냥 1, 2, 3 뒤에 땡땡땡 이렇게 해서 적어주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집합의 표현 방법. 여기 적혀져 있네. 순서는 상관이 없다. 중복된 원수 안 쓴다. 규칙이 있으면 이렇게 점점점으로 생략해서 적으면 된다. 벤 다이어그램, 조건 제시법, 원소 나열법. 이런 거 원소가 헤아릴 수 있죠. 몇 개인지. 3개 이렇게 셀 수가 있는 거 이렇게 유한집합. 야, 요거 100개라고 셀 수 있죠. 유한집합. 요거는 못세. 그래서 이런 것들 무한집합. 무한집합 이렇게 보면 되고, 집합 중에서 원소가 빵개인 집합이 있어. 집합인데 그 안에 개수는 상관이 없다라 그랬지. 그럼 지금 요거 중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다라는 소리거든, 원소가. 야, 요런 집합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공집합. 공집합. 공허하다 뭐 공수거 그런 말 들어봤죠? 이렇게 부르고, 기호로 요 동그라미에다가 짝대기 이렇게 파이라고 읽어. 그래서 요런 집합, 공집합. 그러면 공집합은 원소가 몇 개야? 0개. 0개. 그게 연소가 0개인지 말했잖아. 0개. 그럼 얘는 유한집합, 무한집합. 유한집합. 유한집합이야. 좌측에 적혀져 있죠, 다. 이 공집합,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 이렇게. 유한집합이라고 밑에 적혀져 있나? 됐지. A의 원소의 개수가 지금 여기서 3개잖아. 요거를 기호로 어떻게 적을 거냐면, n. 넘버 할 때. 야, 여기 집합의 이름을 여기다가 적었다고 생각해. 여기다 집합을 적는겨. 여기다가 집합을 적고, 옆에 이렇게 n이 적혀져 있으면, A의 원소가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래서, 3개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집합에다가 n을 이렇게 적으면 얘는 원소가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0 이렇게. 집합을 적어놓고 이렇게 적으면 얘는 그치.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게 원소니까. 중괄호 안에 집합을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적으면 1. 중괄호 안에 있는 게 원소야. 요 공집합은 지금은 쓰지 않지만 이렇게 적혀져 있다라는 소리야. 요 중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됐죠? 요렇게. 그래서 요런 것들이 여기 적혀져 있네. 요 중괄호 안에 있냐 없냐. 거기 안에 있는 게 원소야. 집합은 다 중괄호로 표현하는 거고, 그 안에 있냐 없냐. 됐어? 이렇게. 여기까지 다 얘기를 합시다. A가 1, 2고 B가 1, 2, 3이야.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A가 가지고 있는 원소를 B가 다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요 A라는 요 안에 접시 안에 1, 2가 담겨야 되고, 요 B라는 접시 안에 1, 2, 3이 담겨져야 되니까 요 1, 2 말고 3 이런 식으로 담기게 되겠지. 그럼 보면
A가 요 B에 쏙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쏙 들어가 있는 형태로.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요 A가 가지고 있는 원소를 요 B가 다 가지고 있으면 요 A가 B에 이렇게 쏙 포함되는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가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일부분의 형태죠. 부분. 요 A, B라는 부분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자, 요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A는 B에 포함된다. 그래서 포함된다가 이제 영어로 contain? 라는 형태의 단어를 첫 글자를 써가지고 C를 이용해서 우리가 B에 포함된가 더 큰 쪽에 항상 입 벌린다고 생각해. 이렇게 C의 모양이라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삼지창은 원소와 집합의 관계에서 쓰는 거고, 이지창은 집합과 집합의 관계에서 쓰는 거야. 이렇게. 내가 이지창을 썼어. 그럼 좌측 우측을 다 집합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고, 삼지창이면 좌측은 원소, 우측은 집합으로 바라보고 해석해야 된다는 소리죠. 명확한 정의는 이거야. A가 가지고 있는 원소를 B가 다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말 안 적혀져 있네. 그게 이제 명확한 정의. 됐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고, 부분집합이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지창에다 짝대기 그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이런 경우가 안 되겠죠. B와 C. B가 가지고 있는 원소를 요 C가 다 안 가지고 있지. 그러면 우리는 부분집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고, 부분집합이면 그 원소의 개수가 항상 어떻게 했어? A가 1, 2, 3이다? 1, 2? B도 1, 2야. 그럼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니? 네. 얘가 가지고 있는 원소를 얘가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 되는겨. B도 A의 부분집합이 되니? 네.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 될 때 우리는 두 집합은 같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실제적으로 두 집합은 같은 형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B가 1, 2, 3인데 요거 부분집합 된다라는 소리죠. 요것도 부분집합 된다라는 소리고, 요것도 부분집합 되겠죠? 요것도 부분집합 되고, 요것도 부분집합 되고, 요것도 부분집합 되지. 1, 2, 3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게 원소가 3개인 부분집합, 요게 원소가 2개인 부분집합, 요게 원소가 1개인 부분집합. 요거 중괄호가 접시잖아. 접시만 가지고 있는 집합이 누구야? 공집합. 원소가 빵개인 집합. 그래서 공집합도 부분집합이야. 모든 집합은 중괄호로 표현이 되잖아. 그러면 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죠.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래서 자기 자신하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거. 공집합과 자기 자신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요게 우리는 다 뭐가 되고 요 B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고, 부분이라고 하면 꼭 작은 느낌이잖아. 그래서 요 맨 마지막 거는 부분이란 느낌이 안 나죠. 자기랑 똑같은 놈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만 특별히 따로 부르는 용어가 있죠. 진짜 부분이야. 이렇게. 그래서 요 빨간색이 B의 진부분 집합이라는 용어를 쓰죠. 진짜 일부분이야. 이런 식으로. 여기서 요 얘기도 할게. 요 B의 부분 집합을 구하려면 요 1, 2, 3을 가지고 만들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내가 집합을 만들 건데, 부분 집합을 만들 건데, 내가 요 집합을 만들 때 요 1, 2, 3을 가져다가 쓰는 거잖아. 내가 1만 가져다가 쓴 거. 내가 1, 2를 가져다가 만든 거. 그치? 그러면 집합의 개수를 내가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요 1을 만들 때 쓸까 말까 고민을 하겠지. 2도 쓸까 말까, 3을 쓸까 말까, 이렇게 두 가지씩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2의 세제곱 8개의 부분 집합이 만들어지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우리가 결국 2를 3번 곱한 이유는 얘가 원소를 3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3개야지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분 집합의 개수는 이렇게 2의 거듭제곱으로 계산하는데, 요 3이 의미하는 바는 요 B의 MB라고 적어도 되겠다. 요게 B의 원소의 개수란 표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2의 거듭제곱인데 요 지수 자리에 요 B의 원소의 개수를 집어넣으면 부분 집합의 개수 공식이 만들어진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 부분 집합의 개수 공식이 나오는 이유는 원소가 n개니까 여기에 원소가 A1, A2, 땡땡땡, AN n개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 그럼 얘를 쓸까 말까, 얘를 쓸까 말까, 얘를 쓸까 말까 고민을 몇 번 하게 돼? 총? N번. n번 하게 되니까 2의 n제곱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나온 공식이구나. 이렇게. 진부분 집합은 누구를 뺐니? 자기 자신. 그쵸. 자기 자신을 하나 뺀 거니까 2의 n제곱에서 1을 빼주면 진부분 집합의 개수가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 A가 B에 포함되면 다음 같고, B가 C에 포함되면 B가 요 C 안에 쏙 들어가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A는 C에 포함되어 들어갈 수밖에 없죠. A가 B의 부분 집합이면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는 어떠니? 같거나 B가 더 크거나, 자기 자신도 부분 집합이 되니까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참이야.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가 있는데 B가 더 커. 그러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니? 네. A가 1, 2, B가 3, 4, 5. 아니. 원소의 개수는 얘가 더 큰데 부분 집합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거짓말. 조심하라는 뜻이야. 이거 가지고 얘기하면 되겠다. 지금 여기 B의 부분 집합을 적어 놓은 거잖아. 1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만 찾아보면 공집합
2, 3, 1 없으면 되니까 2, 3 이렇게 있지. 야, 그럼 1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이라고 했을 때 우리 집합을 이렇게 만들 건데 여기서 요 1이 필요가 없잖아. 그럼 1을 빼고 나머지 두 개 가지고 고민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요 2와 3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2를 가지고 쓸까 말까, 3을 가지고 쓸까 말까, 두 가지에서 2의 제곱이 되죠? 요게 뭐야? 얘는 집합의 개수니까 전체가 2인데 총 3개가 있는데 1이 필요가 없잖아. 그럼 필요 없는 거 요 개수만큼 빼서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게 특정한 원소 L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럼 전체에서 요 L개를 걷어내 가지고 2의 거듭제곱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포함한다 그러면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그럼 여기서 1, 그 다음에 1, 2, 1, 3, 1, 2, 3 이렇게 되는 거지. 야, 내가 1을 포함해야 되거든? 그럼 내가 집합을 만들 때 1은 넣어놓고 시작하잖아. 그냥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얘도 결국 고민하는 건 뭐 가지고 고민해? 나머지 요 두 개 가지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 여기에 1이 넣어놓은 상태야. 여기다 1 넣어놓은 상태로서 여기다 1 넣으면 요거 1 넣어놓으면 요거 1 넣어놓으면 요거 되는 거잖아. 결국 1을 넣어놓은 상태로 요걸 고민하고 있는 게 얘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얘의 계산법과 얘의 계산법은 차이가 없다라는 거 알 수 있지. 1을 넣어놓고 시작할 거니까 나는 결국 요거만 고민하게 될 거고, 얘는 1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1 버리고 요거만 가지고 고민하게 될 거고, 어차피 계산은 똑같다. 내가 포함을 반드시 하던 포함하지 않던 그 개수를 빼가지고 계산한다라는 거, 부분집합을 따져줬을 때. 그래서 이렇게 공식 기억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뭐 경우의 수를 배워가지고 고백 법칙 쓰면 되지 뭐. 질문 없지? 됐다고? 이게 쉽지 그래도. 8의 양의 약수 딱 정해져 있죠? 1, 2, 4, 8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요거 집합. 작은 홀수, 작다라는 기준이 있어? 없지? 그러니까 요거 안 된다라는 소리죠. 나머지 안 해도 될 것 같지? 쭉쭉 넘어갈게. 저 232에 A도 고등학교 교사면 안 돼? A 고등학교 수학 교사, 그냥 교사? 네. 교사는 되지. 이 학교에 선생님은 딱 정해져 있잖아. 이게 엄청 지구인의 선생님? 지구인 선생님 말하는 게? 못세서? 지구인의 선생님, 지구인 안에 선생님, 지구인,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선생님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지? 그것도 집합하면 되는 거 맞지? 응. (7보다) 작은 홀수의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원소나열법으로 표시를 할게. 1, 3, 5
요렇게. 야, 우리 요 1, 3, 5만 원소니까 얘네만 삼지창이 가능한겨? 요거 삼지창 못 썼고 3 안 썼네. 그치? 그럼 나머지는 못 쓰는 거죠? 5번 이렇게. 1이 A, 3이 A, 5가 A. 요거만 되고 나머지는 다 이거 써서 표현되어 있어야 되겠지? 이루 나눠보면 되지 뭐. 2 곱하기 2m 플러스 1이니까 2의 배수라는 소리지. 이런거 2의 배수. 그럼 결국 요거 된다는 소린가? 이렇게 2의 배수, 그치? 자, 요거 집합 뭘 모았어? x를 모은겨, 그치? x를 모았고 그 x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야. x는 야, 요 형태 꼴로 나타낼 수 있는 놈만 모아보자 이렇게. 야, 그럼 2는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죠. 0의 제곱 2 곱하기 1의 제곱 이렇게. 그럼 지금 요 형태의 모양을 가졌어 안 가졌어? 가질 수 있죠. 그럼 얘는 원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소리야. 그래서 요 형태를 가질 수 있는 거 m과 n은 의미 아닌 정수가 들어가면서 안 되는 거 몇 번이요? 할 수 있겠지? 넘길게. 셀 수가 없는 놈이네, 그치? 요거 여기 있죠. x를 모았는데 그 x에 대한 설명이 2의 배수들이래. 2의 배수들은 셀 수가 없으니까 무한집합이겠죠? 요거 무슨 뜻이야? 3번. x를 모았는데 x가 요 분수꼴로 나타낼 수가 있대. 유리수라는, 그치? 이거 유리수. x가 유리수야. 요 집합이 유리수의 모임이다. 유리수의 모임이다. 유리수들을 모아놓은 놈이다. 이렇게 바라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한집합이겠지? 무한집합. 4번. x를 모았는데 x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놈이래. 무한집합인데 여기에 2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죠? 2 안 넣을까봐 물어봤어. 2 넣어야 돼. 넘어갈게. 2 안 집어넣을까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얘는 뭘 모았니? P를 모았죠, P. 근데 P가 어떤 놈에 대한 설명이 있지. A와 B를 더한 놈이래. A와 B를 더한 값을 모았대. 근데 A는 어디서 가져오래? 저기 A라는 집합에서. 네. B는 어디서 가져오래? B라는 집합. B라는 집합에서. 그럼 우리는 요 A가 될 수 있는 게 A라는 집합에서 가져온 마이너스 1, 0, 1이 가능하다라는 소리고, B는 스몰 b는 B라는 집합에서 가져왔으니까 0, 1, 2, 3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요 A와 B라는 값을 더해준 놈을 P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 0, 1, 0, 1, 2, 1 둘이 더하면 나만 헷갈려? 2랑 0을 더하면 2 3 2 3 4 이렇게 이게 바로 뭐가 될 수 있는가? P값 이거를 집합 안에 모았다라는 소리죠? 그럼 뭘 적으면 되겠어? 이걸 적어주면 되겠네. 중복된 건 여러 번 적어? 안 적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0, 1, 2, 3, 4 이렇게. 그래서 원소가 몇 개구나? 6개구나. 이런 식으로. 요거 원소 몇 개? 무슨 뜻? 3개. 요거 한 개, 예, 응. 세 개. 3개. 요 중괄호 안에 있는 거를 해야 되는 게. 여기는 항상 집합이 적히는 자리. 네. 그럼 이거 틀렸죠? 네. 요거 3, 요거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번. 야, 요거 A 집합이 요 놈이거든. 요거 원소가 한 개 맞아? 예. 응. 야, 원소가 빵개래. 요거 원소 빵개 맞아? 아니요, 한 개. 응, 한 개지? 응. 요거 뭐야? 1. 요거. 1. 그럼 1 빼기 1이니까 0이라고 적어야 되겠죠? 네. 요거 뭐야? 1. 요거. 1. 그럼 1 빼기 1이니까 요거 0이라고 적어야 되겠죠? 네. 이게 헷갈리지? 오늘 한 거는. 된 거지? 집합에서 먼저 그 개수, 원소의 개수 세고 그 다음에 또 n에서 또 한 번 세는 게 가장 맞는 방법. 어디 몇 번? 그냥 41번에서 그냥 집합에서의 원소의 개수를 세고 그 다음에 또 n 개를 구하는 게. 아니요, 이게 나타내는 게 여기가 집합을 나타내는 거고 이게 원소의 개수니까 이거를 한국말로 적으면 이 집합의 원소 개수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게 이거. 이 표현 자체가. 요거 A는 뭘 모았대? X값. X값을 모았는데 지금 요 식을 만족할 수 있는 X값을 모아놓은 거죠. 근데 이 식을 만족할 수 있는 X값이 몇 개래? 한 개. 그럼 얘가 근이 하나 나와야 되네? 네. 그럼 뭐가? 중근. 그러면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0이다 쓰면 되나요? 이렇게? 그럼 답이 2야? 네.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게. 근데 실수라고 하기에는. 근데 지금 요거는 K가 2가 아니라면 쓸 수 있는 조건 아니야? 네. 예. K가 2일 수도 있잖아. K가 2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4x 더하기 2가 0이니까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죠. 네. 근이 하나 나오네. 네. 1차 방정식이 돼서. 그럼 요것도 추가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여기는 2가 아니잖아, K값이. 그치? 응. 이거 조심하셔야죠. 저건 계산하면 아니야. 안 돼.
이거? 이거 근해 공식 써봐. 2는 아니잖아. 2를 대입해서 성립 안 하잖아. 요 안에 2 없잖아. 이걸 만족할 수 있는 값. 이가 근데 포함이 무조건 돼야 돼. K가 2가 아니라고 했을 때 2차 방정식이니까 판별식을 써준 거고, K가 2인지를 확인해 줘야지. 근데 K가 2라고 했을 때 대입해 봤더니 X값이 딱 하나만 가질 때잖아. 이렇게 글이 나오잖아. 하나, 딱 한 개로. 그러니까 이것도 추가를 해줘야지. 이것도 맞는 말이니까. K도 2일 때. 댕겨? 삼지창은 원소랑 집합. 원소랑 집합. 집합과 집합은 이지창. 지금 요 중괄호 안에 요 콤마를 중심으로 하나하나가 원소죠. 그럼 지금 얘네만 지금 뭘 쓸 수가 있는 놈이야? 원소니까 삼지창을 써줄 수가 있는 놈이죠. 이거 말고 삼지창 적혀져 있는 건 다 틀렸다라는 소리야. 적혀져 있죠. 요거 없네, 그치? 요거 여기 있지. 요거 여기 있죠. 그리고 1번은 보자마자 무조건 맞는 말이지. 공집합과 자기 자신은 무조건 부분집합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1번은 무조건 맞는 말. 그럼 얘는 뭘 써줘야, 이지창을 쓰면 맞는 말이니? 네. 이렇게? 이건 맞는 말? 지금 요 중괄호 안에가 원소잖아. 그치? 요 1과 2를 원소로 갖는 놈인데 얘도 1과 2를 원소로 갖고 있죠.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원소를 얘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맞는 말. 이지창 써주면. 된 거? 여기가 헷갈리지? 요 파트가. 풀어보시고. 야, 1번은 요 안에 있는 x값, 2번은 2보다 작은 x값을 모았다라는 소리. B참. C는 2차 부등식이니까 이렇게 0과 2 사이의 x값, 그치? 그래서 요게 A, 요게 B, 요게 C, 이렇게. 마찬가지요. 여기 적혀져 있네. 집합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부등식이 나오면 이렇게 수직선을 이용해 가지고 비교해 봐라. 이렇게. 그럼 지금 이렇게 수직선을 딱 그었을 때 0, 2 이렇게 됐을 때 초록색은 이렇게 그려지고, 그쵸? 핑크색은 이렇게 되는 거고, 주황색은 이렇게 되겠네. 여기 0에서도 뻥 뚫리고 2에서도 뻥 뚫려서 이렇게 되고 있는 놈이죠. 그럼 초록색은 요 주황색보다 0이라는 숫자를 하나 더 갖고 있지. 색칠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C, A, B는 제일 큰 거고, 그쵸? 이렇게. 이거 지금 풀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치? 뒤에 있는 거지? 풀 수 있을 것 같아. 해보자, 이거.
A가 B의 부분집합이래. 뭐라 그랬어? A가 가지고 있는 원소가 B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B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1이랑 4. 2랑 4가 들어가 있어야 되죠? A가 4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요런 거 뭘로 풀으라는 소리야? 수직선을 풀으라는 소리야. 요거 4, 4, 4를 빼줘주면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2 이렇게. 요 아래 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x, 5, 마이너스 a 이렇게. 그러면 지금 a가 마이너스 5 이상, 마이너스 2 이하. 요게 지금 A가 나타내는 놈이고, 야, B는 지금 요 A가 가지고 있는 게 결국 요 초록색 사이에 있는 요런 X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요 놈을 다 얘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얘가 어디 있어야 돼? 요 마이너스 5보다 왼쪽에 있어야 작거나 같다. 그렇게. 요렇게. 요 놈은 요 놈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크거나 같아도 되고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답이겠죠. 요런 건 어떻게 할게요? X에 있는 게 다 Y에 어떻게 돼야 되니?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2랑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A가 있어야 되니까 2만 가지고 우선 해볼까? 2는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그럼 A제곱 플러스 1이 2가 되거나 A 마이너스 4가 2가 돼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A제곱이 1이니까 A는 1, 그쵸? 마이너스 1, 여기서는 A가 6,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x, y를 적어봐. 1 넣어주면 2랑 마이너스 1, 요거 1 넣어주면 2, 마3,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x가 y의 부분집합이 마이너스 1이 없는데?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야, 마이너스 1일 때 x는 2와 1, y는 2, 1. 마이너스 5, 1 이렇게 되나요? 네. 2, 1 여기 2, 1 들어가 있네. 요게 되는 놈이죠? 6도 넣어보면 x는 2 마이너스 6, y는 37, 2, 1 이렇게 되지? 네. 그래서 요거 되지? 맞는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분집합의 명확한 정의 다음같이 되고 가야 되지. 네. 여기까지 할게.